네, 저는 철의 왕국 가야 강연을 맡은 삼강문화재연구원의 소비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철의 왕국 가야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되었는데요. 사실 금강가야의 철 이야기를 주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금강가야 철 생산 유적과 그리고 제철 기술에 대해서 중심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먼저 목차가 되겠습니다. 철 생산 누적을 검토를 통해서 우리 금강가야 지역에서 철 생산 흔적과 이 단야구 무덤에서 부장되고 있는 단야구를 추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실제 철 생산 유적들이 한 7개소 최근에 발굴 조사 성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살펴보고 철 생산 유적과 함께 가장 필요한 것이 철 생산을 위해서는 목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근 목탄 생산 유적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어서 그 유적을 좀 검토를 해보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철상 개발과 가야의 재련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그리고 철기의 생산 기술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자연과학 분석을 통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최신 발굴 조사 성과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가야의 철 생산 이야기를 하면 주로 많이 인용되는 내용이 기원 후 3세기에 저술된 삼국지 위서 동의전을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낙난과 대방이 배난으로부터 철을 수입하였다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난에서 나오는 철이 한가, 예, 외뿐만이 아니라 낙랑 대방구까지 공급되어서 철이 중국의 하표와 같이 사용되었다는 기록으로 볼 때 역시 김해와 창원이 자리 잡았던 적치 집단들도 철 자원이 중요한 교육품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과 함께 금강가야 일원에서는 김해 열엘이라든지 하계리, 우계리 유적에서 철 생산 유적이 확인이 되고 있고 창원 성산표총 얄철지라든지 창원 복림동 유적 그리고 마산 현동 유적, 부산 지사동 유적에서 철 생산과 관련된 전문 칠학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강연에서 철을 직접 생산하는 것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박물관에 가셔서 가야의 무덤에서 출토되는 철기 유물들을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다양한 형태의 무기들이 철기로 만들어진 무기들, 갑옷들, 그리고 마갑옷들 이런 것들을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연 그 당시의 사람들은 정말 철을 생산을 어떻게 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추적해 보는데 이번 강연의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분에서 부장되고 있는 단야구 부장이라든지 독특하게 쇠를 생산할 때 나오는 철제라든지 철광석을 공헌하는 습속이 기원 전후란 시기부터 6세기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추적해 보려고 하고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7개 이 유적이 제철 전문 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시 제철 공방과 탄요가 중심이 된 칠학이 확인이 되고 있는 것에 주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속학 분석을 통해서 철 생산의 현황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먼저 철 생산 유적입니다. 철 생산 흔적과 이제 단야구라는 소제목을 붙여보았는데요. 창원 타오리 유적이라고 있습니다. 기원 전후한 시기에 가장 번성했던 무덤이 확인되는 유적이고 그 무덤에서 이 목감묘에서 부장되어 있는 철기 유물들이 아주 다양하고 단조 철기의 정수를 보여줄 수 있는 유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과 함께 이 30호 목감묘와 64호 목감묘에 주목해 보았습니다. 이 30호 목감묘에는 다양한 철기와 함께 철괴가 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철괴는 강석 재련을 통해서만이 획득될 수 있는 산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목감묘 무덤에 공헌하는 습속이 남아 있고 64호 목감묘에서는 철강석이 실제 철강석이 한 6kg 정도 공헌되어 있는 것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마산 현동 50호 목강묘 단계입니다. 이건 4세기 무덤인데요. 이 무덤에서도 역시 철제로 보여지는 유물들이 확인되고 있고 최근 현동 고부근은 1000여 기가 넘는 대규모 목강묘들이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확인되는 철제 공헌 습속과 함께 4세기 이후에 목감묘 단계에서
김해 창원 지역에서 단야구를 공헌하는 습속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가야 중심에 있는 목감묘 단계에서 이 단야구를 일괄로 부장하는 것이 좀 특징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단야구 부장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단야구 중에서도 뭐 집게 한 점을 부장한다든지 망치 한 점을 부장한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대부분인데, 특히 금강가야에서는 일괄로 부장하는 습속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덤들이 4세기 이후에는 전문 야장들의 무덤이 아니겠는가 보고 있습니다. 창원 타올이 유적에서 확인되는 뭐 망치라든지 요거는 뭐 기원 전후한 시기의 무덤이고요. 창원 방계동이라든지 합성동 유적이 역시 뭐 4세기 이후의 무덤들입니다. 그리고 hen동 유적은 4세기, 김해 테레리 소음 유적도 4세기의 목각묘 중심의 유적인데, 보시는 것처럼 뭐 단야구 중에서도 집게, 망치, 모루가 4세기 이후에는 일괄 세트로 부장되는 것이 김해 창원 지역의 목각묘 단야구 부장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김해 소음 유적의 단야구 일괄 세트가 되겠습니다. 집게 종류에서도 뭐 큰 집게가 있는 반면에 이런 작은 집게가 있고 모루도 있고 망치도 있고 이런 다양한 단야구가 일괄 세트로 목감묘에 부장되는 것이 좀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야의 철생산 유적으로는 어떤 유적들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면, 김해 하계리 제철 유적, 그리고 김해 열애리 유적, 뭐 김해 우계리 유적, 창원 복림동 유적, 그리고 마산 hen동 유적, 부산 지사동 유적이 뭐 대표적인 유적이고, 실제 가야 근역에서 나오는 철생산 유적의 전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뭐 이거보다 더 유적이 다소 빈약했기 때문에 철생산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6개의 유적에서 재련과 관련된 재련노가 실물이 확인이 되고 있고, 그리고 단야와 관련된 흔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실제 유물로서 단조 박펜이 출토된다든지 뭐 도가니가 출토된다든지, 그리고 뭐 재련노와 관련된 대구경 송풍관이 출토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막 실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4세기 이후에 중심되는 유적들만 확인이 되고 있어서 분명히 목감묘 단계 기원 전후한 시기에 철생사와 관련된 뭐 철제 공원 습속이라든지, 그리고 뭐 철강석을 부정하는 습속을 보았을 때는 1세기 때부터 기원 전후한 시점부터 철 생산이 이루어진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만은, 실제로 철 생산을 하는 재련노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인되는 것은 4세기 이후라는 것에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 생산 유적은 아직도 고고학적 자료가 더 첨가된다면 더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그 정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철 생산 유적에 있어서 이제 어떻게 철을 생산할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보통 이제 강산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철강산을 찾아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이 산지, 철강산이라는 산지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금강 가야 근역에 철산지로 추정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철강석을 캐오면 역시 불을 지펴서 이 철강석을 잘게 파쇄를 해야만이 재련노에 장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철강석을 불에 달구어서 배소 처리를 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배소 처리한 철강석을 보통 유적에서 확인되는 크기가 1에서 2cm 정도로 잘게 파쇄해야만이 재련노에 장입했을 때 효율적으로 쇠를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쇄한 철강석을 원형의 재련노에 장입하는 것이 재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재련은 철강석을 녹여서 철을 생산하는 과정이고요. 그렇게 생산된 철은 보통 계련철이나 선철로 생산이 됩니다. 하지만 고대 재련노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이 유적에서 확인되는 것이 계련철 형태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련철이라는 것은 불순물이 포함한 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련 단야 과정에 가기 전에 정련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련 공정을 요즘 이제 철 생산 유적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정련 공정이 반드시 있었다고 요즘 최근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련을 하고 난 이후에 정련 단야를 거쳐서 단야 공정을 통해서 철정이라는 철 소재를 만들어낸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는 철 소재를 소비지에 보내서 저희들이 아는 것처럼 이제 단야로에서 성형 단야가 이루어져서 호미를 생산한다든지 농공구를 생산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과정을 거쳐서 우리의 제품으로서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을
상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유적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김해 하계리 제철 유적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스컬 원 형태로 지금 세 개의 군으로 제가 꺼 놓았습니다만은 요 이제 1군, 2군, 3군으로 묶어 놓았습니다만은 독특한 것은 뭐냐면 요 2군에서 이제 재련로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가야의 재련로는 실제로 뭐 유적에서 확인된 것은 2개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한 개가 김해 하계리 제철 유적에서 확인이 되었고요. 요 재련로와 함께 그 주변에 공방이나 탄치장이 바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뭐 주변에 역시 뭐 공방이나 탄치장을 이렇게 그룹으로 형태로 군집을 이루면서 확인되는 게 특징이고, 이런 것들이 아마 소규모 제철 칠학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형태가 확인이 되냐 하면 좌측에 보이시는 이 원형로가 되겠습니다. 유적에서는 이런 상부 구조물들이 대부분 파괴되고 15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렸기 때문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련로의 기조 부분이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형로와 함께 앞쪽에 이제 배제부가 만들어지는 것이 특징이고, 우측에 보는 사진이 현재 지금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에서 제철 복원 실험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제철 복원 실험의 고대 원형로를 복원해 난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김해 하계리 재련로가 우측에 보이시는 저런 형태의 재련로일 거라고 상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원형로가 고대 재련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실제로 원형로 외에는 현재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원형로에다가 강석을 이제 장입해서 이제 셀을 뽑아내는데요. 실제로는 원료는 이 철강석뿐만 아니라 이 사철, 해변가에 있는 사철에서도 철강석의 원료를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철이라 하는 흙에서도 철강석을 채집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고대 재련로의 대부분의 원료는 적철광, 강석 재련만 지금 현재 확인되고 있고, 고려 조선 시대로 가면서 이제 사철과 토철도 활용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김해 하계리 유적에서 확인된 철강석이 되겠습니다. 역시 자석이 아주 강하게 붙고 있기 때문에 자석이 강하게 남아있는 철강석이 되겠습니다. 그 품위가 좋은 철강석이고, 이런 철강석은 보통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소 공정을 거쳐서 저렇게 1, 2cm의 작은 규모의 사이즈로 파쇄를 해서 장입을 하는 것입니다. 유적에서 실제로 확인된 철강석이고, 실제 저희가 2019년도에 고성 지역에서 노두강산을 찾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는 저렇게 지금 산이 쪼개져 있는데요. 저 쪼개진 면이 철강석을 채취한 노두강산을 채취한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저 양쪽 사면부들이 다 자석을 갖다 대면 자성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에는 이렇게 노두강산을 중심으로 철강석을 채취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이 3명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대규모의 노두강산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두강산을 중심으로 철강석을 채집을 하고, 그런 철강석들이 앞서 보였던 원형로에 들어가서 다시 배출이 되면 이런 철계 형태로 유적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철계를 자연과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철강석의 이제 철의 성분들을 분석할 수 있는데, 보통 계련철 형태로 산화철계 형태로 확인이 되고 있어서 순도가 높은 선철이 아니라 불순물을 포함한 계련철이기 때문에 정년 단자가 반드시 필요하다. 근데 우리나라의 고대 제철의 특징이라는 것이 최근에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역시 이 철제를 주목되는 점은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목탄이 이 철제에 장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을 녹일 때에 중요한 것은 이제 철광석의 한 6배 정도의 목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목탄을 얼마나 좋은 목탄을 만들어내냐가 철을 또 얼마나 잘 뽑아내느냐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목탄과 철광석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김해 열애리 유적을 살펴보겠습니다. 김해 열애리 유적은 김해시 진영읍 열애리 506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유적에서는 뭐 청동기 시대, 삼국 시대, 조선 시대 유구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만 가장 주목하는 것은 삼국 시대 고상 건물지와 그리고 수열, 뭐 탄요, 그리고 도로 유구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유적의 성격을 말해 줄 수 있는 뭐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철과 직접 관련된 유구는 4기 정도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제 수열 형태의 유구에서 앞서 살펴봤던 원형로라든지 단야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적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 여래리 유적은 아래쪽에 이제 보시는 초록색 부분에 위치하고 있고 그 북쪽으로는 낙동강이 흐르고 있어서 철 생산 유적으로서의 교통하고도 역시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 유적에서도 도로 유적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래리 유적의 유구 배치도가 되겠습니다. 이 유적의 뭐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철 생산과 관련된 뭐 앞서 살펴본 철제라든지 철계라든지 철광석이라든지 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인되는 유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랗게 표시된 부분에 철 생산과 관련된 유물들이 출토가 된 부분이고요. 지금 이제 뭐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공방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적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제 제철로로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제련이라든지 단야로로 볼 수 있는데 이 유적은 중심 유적의 가장자리를 발굴하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김해 여래리 유적 같은 경우에는 중심 근역은 발굴이 되지 않은 걸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유적의 배후 산지에 최근에 이제 탄요를 전문으로 하는 탄요 유적이 확인이 되고 있어서 이 김해 여래리 일대가 삼국시대에 가장 번성했던 아마 제철 칠학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래쪽에 보시는 노란 띠상으로 지나가는 것들이 삼국시대 도로 유적이 되고 있고 이 도로에서 철강석을 비롯해서 뭐 소국인 송풍강까지 채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앞서 보셨던 제철 유적은 원형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앞쪽으로 이제 장방형의 배접으로 갖추고 있는 이런 것들이 아마 제련로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흔적들이 되겠습니다. 이 수열에서는 역시 뭐 그 적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망으로 지금 회색으로 망으로 된 부분들이 단야로의 형태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소결면들이 현재 확인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래리 유적에서는 앞서 유구 배치도에서 보셨던 이제 수열들이 이런 형태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수열에는 뭐 다양한 형태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 수열에 나오는 내부토를 물체질을 해본 결과 아주 많은 양의 이제 철광석이라든지 철계라든지 철제들이 출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적이 철생산 전문 칠학이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유적에서 확인되는 이제 좌측에 있는 사진이 탄요가 되겠고요. 그 앞서 보셨던 수열에서 나온 이런 소구경 숭포공간이라든지 뭐 철제라든지 그리고 뭐 실제 뭐 철기 유물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사진은 뭐 잘 만들어진 도로입니다. 저 도로 폭이 한 8m 정도 되는데요. 저렇게 공들인 도로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뭐 사람들이 만들 수 있는 도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공공의 공력이 필요한 도로이기 때문에 이제 국가가 주도하는 뭐 역할을 했던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런 유적과 함께 앞서 살펴본 이제 중북 수열에서 나온 다양한 철제와 철광석과 그리고 뭐 노백 편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는 이제 유물을 통해서 이 유적이 아마 철을 전문적으로 생산했다는 유적이라는 것을 말해 줄 수가 있습니다. 역시 아주 많은 양들의 철제 유물들이 확인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창원 복림동 유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원 복림동 유적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제련로가 앞서 말씀드렸던 김해 하계리 유적과 함께 같이 가야에 2개밖에 없는 제련로 중에 1개가 건출된 유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림동 유적은 창원의 가장 유명한 사찰을 들으라고 하면 복림사지를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요 지금 유적의 A, B, C, D라고 표시되어 있는 위쪽에 4번이 바로 복림사지가 위치한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 대찰이라고 했던 복림사지가 있고 그 아래쪽 구릉 삼연부에 삼국시대 이제 제철 칠학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요 지금 B 구역과 C 구역에 집중적으로 제철 유적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어떤 형태로 확인이 되냐면 C구역 요구 배치도를 먼저 보겠습니다.
적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재련로와 단야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재련로와 단야로 주변으로 창고시설인 고산건물지가 배치되어 있고 그 주변으로 역시 뭐 저장시설, 뭐 토치장, 폐기장들이 위치하고 있어서 이런 작은 규모의 이제 칠학들이 아마도 철생산 전문 칠학의 아주 원형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김해 하계리 유적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전문 칠학이 이제 4세기부터 이제 김해 창원 지역에 집중적으로 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구역에서 확인된 재련로가 되겠습니다. 원형로를 갖추고 있고 배제부를 갖추고 있습니다만 상부구조는 훼손이 되었습니다. 저 원형로의 규모가 내경이 한 85cm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야의 재련로는 신라와 좀 재련로와 백제와 재련로하고의 차이를 비교한다면 좀 규모가 작은 것들이 좀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직경이 80에서 85cm 정도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신라의 재련로가 뭐 대표적인 재련로가 밀양 사촌 유적, 밀양 건국 제철 유적에서 재련로가 한 34기 정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규모가 한 내경이 100에서 한 140까지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유적 보셨던 배제부에서 잘게 파쇄된 철광석이라든지 뭐 철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고 재련로 공정에서 나온 이제 철괴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금속학적 분석에서도 품위가 높은 철광석들이 확인이 되고 있어서 철을 전문으로 생산한 유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셨던 이제 적색으로 표시되었던 작은 규모의 단야로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직경 한 40에서 60cm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아마 전통 사극에서 보시면 대장간들이 아마 나오는 연출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 대장간의 하부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 이 작은 이제 단야로 주변에 아래쪽에 이제 8번 사진을 보시면 단조 박편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철정을 두드려서 성형 단야가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에서 나오는 박편들이 되겠습니다. 역시 철광석도 계속해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유적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 것이 이제 창원 복림도 유적에서 이제 B구역 요구 배치도인데요. 이 유적은 뭐 보실 수 있는 가장 위쪽에 보시면 고산건물지가 이 두 줄로 지금 군을 이루면서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 줄과 두 줄의 고산건물지가 위치가 있고 가장 아래쪽에 보이면 고산건물지가 이런 원형을 띠고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고산건물지의 배치의 기획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산건물지는 뭐 전문적으로 이 칠학에서 관리되고 있는 창고시설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무엇을 관리했을까? 이것은 아마 철 소재를 아마 보관하던 그런 창고시설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산 현동 유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동 유적에서도 역시 뭐 제철 전문 칠학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현동 유적은 실제로 이제 배우 산지에 현동 고분군이라고 하는 아주 대규모 고분군이 있고 그 고분군 아래쪽에 구령 사면보와 소곡간지에서 마을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 마을을 따라서 쭉 내려가면 역시 뭐 당동만이라고 하는 바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역이 용이한 곳에 위치하고 있고 배우산지의 고분군에서도 실제 뭐 철제가 부장되는 습속이 남아 있어서 이 일대가 철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칠학이 위치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산 현동 유적 이제 고분군 아래쪽에 낮은 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이 마을이 되겠습니다. 이 마을에 지금 노랗게 표시된 것을 공방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적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역시 뭐 제철과 관련된 유물이 집중적으로 출토되는 유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것처럼 뭐 고산건물지 창고시설로 쓰인 고산건물지가 군집을 이루면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기 제철로와 폐기장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제철로와 폐기장에서 먼저 제철로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원형로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요 지금 원형로의 안에서 뭐 역시 철광석과 목탄, 뭐 피열된 흔적들이 확인되어 있고, 이 철광석을 분석해 본 결과 역시 뭐 배수 처리되고 재련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졌던 흔적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과 함께 요 제철로 주변에 있는 폐기장에서 철광석과 설레거 그리고 뭐 송풍관 팬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산 현동 유적에서 또 주목되는 것이 실제 이 마을에서 무덤에서 출토되는 이제 배 모양 토기가 함께 출토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배후 사면에 있는 현동 고분군에 부장되었던 배 모양 토기를 또 생산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배 모양 토기는 이제 원양 항해를 하는 중구조선 형태로 확인이 되고 있고 실제 마산 현동유적에서는 송풍관편도 출토가 되었습니다. 완형으로 출토된 사례는 현동유적이 가야권역에서는 유일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 송풍관은 뭐 전국에서 확인되는 송풍관 중에서도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대구경 송풍관을 대부분 이제 요 우측에 보이시는 3, 4, 5번이 대구경 송풍관입니다. 대구경 송풍관은 직경이 한 18cm에서 한 25cm 정도 되는 걸 대구경 송풍관이라 하고 제련로에서 장입되어서 이제 풀무 송풍을 잘해야만이 노내에 하는 분위기를 잘 만들어서 철강석을 잘 녹여서 쇠를 잘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련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송풍 시설과 그리고 이제 온도를 유지해 줄 수 있는 이제 목탄, 그 철강석 이 세 가지 요소가 잘 맞아떨어져야만이 이 삼위일체가 이루어져야만이 쇠가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송풍관 기술이 중요한데요. 실제 우리나라 남한 지역에서 유일하게 송풍관이 장입된 채 확인된 유구는 충주의 완울리 유적 고려시대 제련로가 확인이 되었는데 그 지금 중간 지점에 보면 송풍관이 장입된 형태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제련로가 파괴가 심하기 때문에 송풍관이 장입된 채로 확인된 예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사례인데 이런 사례로 봤을 때 원형의 제련로에는 송풍관이 보통 한 기 정도 장입이 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 마산 현동유적에서는 중구경 송풍관이 출토가 되었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가야의 제련로가 직경이 80에서 85cm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부 구조를 보고 나더라도 대구경 송풍관을 장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중구경 송풍관을 이용한 제련로가 만들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해 우계리 유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유적들이 이제 제철로 중심의 전문 칠학이라면 이 우계리 유적은 목탄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유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탄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철기를 단야로가 확인이 되고 있어서 거기에 필요한 철기들을 자체 생산한 그런 유적이 되겠습니다. 우계리 유적 같은 경우에는 우계리 1번, 2번이 우계리 고분군으로 알려져 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로 노선을 만드는 과정에서 구제 발굴이 이루어졌고요. 그 과정에서 탄요 7기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탄요 7기는 단일 유적에서 이렇게 많은 탄요가 나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보통 탄요 유적이 1기 정도, 2기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김해 우계리 유적과 밀양에서 뒤에 보겠습니다만 사포리 유적에서는 탄요가 7개에서 10개까지도 확인이 되고 있어서 이것은 탄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마을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런 척구식 탄요는 김해 창원 지역에 집중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역시 탄요가 제철 유적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 탄요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창원 사림동이라든지 김해 열엘이라든지 김해 우계리 그리고 밀양 사포리, 밀양 전사포리에서 집중적으로 목탄 탄요 유적이 확인되고 있어서 실제로는 지금 현재 보시는 것보다 훨씬 많은 탄요 유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양질의 재련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이제 창원 사림동 유적에서 확인되는 탄요, 척구식 탄요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상부 구조가 그래도 완전한 형태로 잘 남아 있는 유구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반원 형태로 보이시는 척구식 탄요의 입구가 되겠습니다. 저런 곳에서 나무를 넣어서 탄을 불을 떼어서 목탄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형태의 척구식 탄요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사림동 유적에서는 이 탄요와 함께 확인된 도로 유구를 지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잘 만든 도로 유구를 만들었느냐? 이것은 이제 대규모의 탄요 시설이 있어서 그 탄을
제철 집락으로 집중적으로 운송했던 것이 아닌가. 이 도로는 굴착식 도로로서 잘 만들어진 도로가 되겠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김해 열애리 도로하고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삼국시대 도로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해 본산리 열애리 유적이 되겠습니다. 5번이 앞서 살펴봤던 김해 열애리 제철 취락이 위치한 곳이고, 그 배후 산지에 최근 발굴 조사에서 이제 빨갛게 표시된 부분에서 탄요가 집중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제철 취락 주변에서 이렇게 탄요 시설이 인근에 위치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발굴되는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안 알려져 있는 것뿐이지, 실제로는 아마 제철 취락 주변에 탄요가 집중적으로 배치가 됐을 것으로 보고, 그것은 역시 배후 산지를 최대한 연료 산지로서 개발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그 3번이 유적의 탄요 배치도가 되겠고, 항색으로 표시된 것들이 이제 탄요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이 작은 마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탄요 앞서 살펴본 사림동에서는 이제 상부 구조가 잘 남아 있었지만, 실제 보통 유적에서는 이런 하부 구조의 형태로 척구식 입구부만 남아 있는 형태로 많이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상부 구조가 파괴되었지만 역시 척구식 탄요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탄요 유적이 집중적으로 최근에 발굴 조사되고 있고, 밀양 사포리와 전사포리에서 이제 탄요가 14기 정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단일 유적으로서는 아마 김해, 창원, 경상 끈역에서도 가장 많은 탄요 유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탄요는 AMS 연대 측정 결과 4세기가 집중적으로 생산된 유적이라고 볼 수 있고, 이 탄요에 이제 이 인근에 밀양강이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밀양강, 낙동강을 통해서 아마 운반이 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적의 배치도를 보시면 적색으로 돌려놓은 원이 탄요가 위치하는 부분이 되겠고, 주변에는 무덤군도 같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강묘, 목강묘 단계의 무덤들이 확인이 되고 있고, 이런 이제 유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3장에서는 이제 철산 개척과 가야의 재련노라는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철산 개척이라는 것은 철강석에 대한 인지가 있어야만이 철산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철강석에 대한 인식은 언제부터 있었던 건가? 앞서 살펴봤던 이제 창원 타우리 유적의 목감묘 단계에서부터 30호, 64호에서 철강석이 부장되는 섭속이라든지 30호에서 나오는 철제 유물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원 전후한 시기에 벌써 사자의 공간에 공헌하는 섭속이 남아 있다는 것은 그 당시에 철 생산 신기술과 습득이 진전이 있었다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철 생산 기술은 지금으로 말하면 반도체 기술과 맞먹는 최첨단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하이테크 기술이기 때문에 이 하이테크 기술이 기원 전후한 시기에는 아마도 우리 근역에 들어왔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4세기 이후가 되면 제철 전문 취락을 형태로 나온다는 것을 앞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가야의 재련로는 본격적으로 유적으로 확인되는 것은 4세기입니다만은 기원 전후한 시점에 이 철강석의 개척에 대한 이런 고민들이 있었고, 노도강산을 아마 개척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4세기 이후에는 제철 전문 취락을 통해서 철 생산이 분업화되고 전문화된 것을 유적을 통해서 현재 확인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철 생산과 교육 조직이 어느 정도 마련이 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고, 그것이 아마 5세기 때 고청 고분이 아주 지역적으로 확산이 되는 토대가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가야의 재련로는 실제 유적에서는 2기 정도밖에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역시 경상 지역에서 경상권에서 확인되는 재련로 모두가 평면 원형의 반지하식 수열 구조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가야의 재련로가 지금 현재 백제에서 확인되는 재련로와 신라에서 확인되는 재련로와 규모 면에서 좀 작은 것이 독특한 특징입니다. 향후 자료가 증가한다면 변화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구조적인 면에서 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이고요. 신라의 재련로는 우리 인근의 밀양 사촌이라든지 밀양 건국 제철 유적이 알려져 있습니다. 반지하식 원형로를 구조를 갖추고 있지만 가야의 재련로보다 사이즈가 좀 큽니다. 크고 활석을 이용해서 백제 구조를 만드는 것이 독특한 특징으로 자리 잡고 있고, 최근 백제 충주 칠금동에서도 재련로가 백제 재련로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규모가 월등히 가야의 재련로보다 크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야, 신라, 백제의 재련로 행태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배제 방식에 있어서는 뭐 유사성이 있습니다. 역시 송풍 시설을 한 개 정도로 밖에 사용하지 않은 것은 신라, 가야, 백제의 공통된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야의 재련로는 위쪽에 보이시는 두 개의 사진이 1번과 2번이 김해 하계리 재련로와 창원 복림리 재련로이고, 아래쪽이 이제 신라의 재련로인 사촌 건국 제철 재련로가 되겠습니다. 원형의 노를 행태를 갖춘 것은 공통적인 특징인데, 신라는 활석제 백채를 만드는 것이 다른 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뭐 이렇게 봤을 때 실제 유적에서 이 재련로에 보수해서 재사용하는 것들이 관찰이 됩니다. 그것은 한번 만들어졌던 재련로는 두세 번에 걸쳐서 재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철 생산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추고 있는 행태로 볼 수가 있고, 배제 방식에서는 앞쪽을 틔워서 배제부를 만드는 것이 공통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송풍관의 위치는 배제부의 반대쪽에 한 기 정도의 장입된 송풍관을 장입해서 사용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신라, 백제, 가야의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가야의 송풍관이 신라의 송풍관, 백제의 송풍관하고 조금 다른 점이 있다. 뭐 재련로의 사이즈도 좀 작지만 송풍에 필요한 송풍관도 작은 형태로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완벽한 완형 형태로 출토된 것은 마산 행동 유적이 유일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실제 가야의 철기 생산 기술은 어디까지 와 있느냐? 뭐 유물을 통해서 아주 월등하게 뛰어나다는 것은 모든 학자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이제 금속 기술적으로는 실제 뭐 어떤 행태의 차이점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가야의 재련은 거의 뭐 강석 재련이 대부분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뭐 강석 재련 이외에 뭐 사철이나 토철을 이용한 흔적들은 현재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야의 고대 재련은 강석 재련이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현재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문제는 이런 가야의 재련료 중에 실제 철강석에서 분석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계련철 행태, 반환웅계 행태, 그 불순물이 포함된 행태로 1차적인 생산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의 제철의 생산은 계련철의 행태의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련로의 녹는점을 낮추기 위해서 조제제를 사용하는데, 이 조제제를 기본적으로 좀 폐각이 유적에서 확인이 되고 있어 폐각을 많이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기존에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건 실험을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조제제의 사용은 앞으로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실제 녹는점을 낮추기 위해서 조제제를 그다지 많이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것이 최근의 연구의 경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 이제 저희들이 유적에서 확인된 철 생산 유적과 금속화적 분석을 통해서 이 반세기 동안의 연구 결과를 집대성한 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보이시는 화면의 제철 공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만은 학자들이 아주 오랫동안 연구를 통해서 이남규 선생이 집대성한 제철 공정도가 되겠습니다. 기존의 1차 공정은 이제 쇠를 녹이는 공정입니다. 철강석을 배소 처리해서 재련 과정을 거쳐서 계련철을 생산한다든지 선철을 생산해낼 수가 있다. 그런데 제일 위쪽에 보시면 계련철을 생산하고 이 계련철을 정련을 해서 단련 단자를 해서 계련강을 만들고 철정을 만든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철정을 소비지에 가서 성형 단조, 열처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제철이 생산되는 공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공정은 뭐 범세계적으로 다 확인이 됩니다. 유럽에서도 확인되는 공정이고, 중국에서도 확인되고 있고, 일본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련철 공정은 뭐 전 세계적으로 다 확인이 되고 있는데, 유독 한반도에서 고대 제철에 있어서 독특하게 계련철 중심의 제철 공정이 이루어진 것이 좀 특징적이라 하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중국은 이런 계련철 정련보다는 초강이라든지 용해 정련, 선철 중심으로 하는 공정들이 고대에 발전이 됐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이 철을 뽑아내는 기술을 수용은 하였으나 한반도에서는 계련철 중심으로 이제 발전한 것이 독특한 특징이 아니겠는가, 이런 것이 최근의 연구의 경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조철기의 제작 기술입니다. 가야의 단조철기를 가지고 금속학적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단조철기에 대한 분석 결과 이제 구조물 형태의 철기 유물 같은 경우는 저탄강을 이용을 하고, 그리고 도자라나 또 공구, 창 이런 것은 뭐 중탄강을 갖다가 단조철기로 만든다는 것을 분석을 통해서 확인을 하였고요. 높은 강도를 요하는 뭐 철부라든지 철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는 뭐 탄소 함량이 0.7%밖에 확인이 되고 있지 않아서 이 고탄강을 이용한 제작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뭐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분석 대상이 우리가 철제 유물을 통해서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역시 분석을 할 때는 파괴 분석을 하기 때문에 뭐 유물을 파괴한다는 것에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료가 현재 축적은 되어 있지 않지만 단조철기의 뭐 저탄강, 중탄강, 고탄강의 용도에 따라서 단조철기의 형태가 달라진다는 것을 확인하는 성과가 있었고요. 최근 마산 현동유적이라든지 앞서 살펴본 김해 하계리, 창원 복림도 재련로에서 출토된 철광석과 철제 분석을 통해서도 역시 계련철계의 이런 형태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역시 고대의 가야의 재련은 역시 계련철 중심의 재련이다, 이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주조철기의 제작 기술입니다. 현재 가야 끈역에서는 이제 부산 지산동에서 용해로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만 정식 보고가 되고 있지 않아서 좀 아쉬운 점이 남아 있습니다만 분석을 통해서 용해로의 이제 뭐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천 늑도 유적이 뭐 기원전 2세기 정도의 중심 유적인데 여기서 이제 용해로가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용해 유적은 가야 끈역에서 더 나올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만은 실제 용해 유적이 유구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지 않은 것이 가야 유적의 좀 한계이기도 한데, 하지만 주저철부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원 전후한 시기에 무덤에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용해 주조도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고 있고, 주저철기 제작 기술은 현재 뭐 무덤에서 부장되는 유물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철 생산 유적을 통해서 볼 때 가야의 철 교역로를 뭐 상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김해 근역에서 인근 연안을 통해서 교역로를 루트가 형성이 되어 있었고, 그 루트 상에 있는 이제 사만시대 패총 유적에 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만 시기에 3세기, 4세기에 저희 김해 지역의 현리 패총을 중심으로, 그리고 뭐 웅천 패총, 현동 패총, 고성의 동해동 패총, 뭐 역도 패총, 그리고 뭐 전라도 근역에는 뭐 금평 패총, 이런 패총 유적에서 야철의 흔적들이 확인이 되고 있어서 가야의 4세기 때 집중적으로 제철 마을이 형성되기 이전부터도 이 철기 기술은 중국을 통해서 계속해서 들어왔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과 함께 뭐 주목되는 것이 이제 이런 패총 유적에서 확인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양한 이제 교역을 확인할 수 있는 유물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본산 강영 동물이라든지, 그리고 외계 토기들이 유적에서 많이 확인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역시 오키나와산 야광 조개라든지, 그리고 역시 외계 토기들이 실제 유적에서 같이 확인이 되고 있어서 활발한 교역의 증거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과 함께 중국 남방에서 출토되는 가장 왼쪽에 있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인문도가 출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국 남방에서 보통 생산되는 토기인데, 역시 동해동 패총이나 김해 현리 패총에서도 중국의 고대 남방 인문도가 출토가 되고 있고, 요 중간에 보이시는 이 방추차가 좀 독특하게 생긴 형태가 되겠습니다. 절두 원추형이라고 하는데요. 그 모양이 이제 절두 원추형으로 생겼다고 해서 이게 낭랑계 방추차가 되겠습니다. 이 교육의 증거가 되고 있고, 중앙에 보이시는 이 동해동 유적에서 출토된 강영동무라든지 한경도 거울이 출토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만시대 패총 유적에서부터 활발한 교역의 흔적이 있고 야철의 흔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기반이 아마 4세기 때 집중적으로 제철 취락이 만들어지는 기초 자료가 됐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생산 유적, 지금 저희 앞서 살펴봤던 창원 김해 중심의 철생산 유적과 함께 항구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김해 간동리 유적이 대표적이고, 김해 봉황동 유적에서도
항만 시설이 같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잘 만들어진 항만 시설은 뭐 관동 유적에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아마 항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고, 이 철생산 유적을 통해서 아마 활발한 철생산 교육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정리하자면 가야 지역의 철생산은 기원전 1세기에 이미 시작이 되었고, 그런 걔네들이 지배적이고, 문제는 기원 1세기에 철생산 직접적인 재련 유적이 확인이 되고 있지 않은 것에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에 고고학적 자료가 더 확인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철기 제작은 뭐 철생산이 없이도 철기 소재만으로도 뭐 철생산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단야 기술이 과연 먼저 들어왔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철생산 기술의 재련 기술은 뭐 조금 늦을 수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이후 이제 목강묘 단계에서 뭐 철기의 대량 부장 현상이라든지 한나라계 뭐 중국계 철기들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양과 질에 있어서 급성장하는 시기는 역시 3, 4세기가 지배적이라는데 뭐 여러 학자들이 공통된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4세기가 되면 양상이 아주 급변하게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기 생산은 뭐 기원 전후한 시기에 도입이 되어서 아마 4세기에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이 현재 고고학적 자료로 말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되겠고, 그 중심에 김해가 있고 그 중심에 창원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해와 창원을 중심으로 활발한 교역이 형성되어 있었고, 그 교역의 중심은 아마 철기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 강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